네, 안녕하세요. 주식 다마고치입니다. 오늘은 역배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이라 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역배열에서는 매매하지 말라는 주식 격언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역배열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는 누구나도 다 알아요.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현재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도 누가 봐도 상승 중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타점을 굉장히 잡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잘못하다가는 고점에서 물리게 되고, 그죠? 더 갈 줄 알고 샀다가 물리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정배열 고점입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나름 정립한 생각들인데요. 그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하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고 역배열에서는 잘못 건들다가는 지하실 한 방 두 방 더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역배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주가가 그만큼 싸졌습니다. 지금 종목은 상관없어요. 일단 차트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대성파이텍이라는 종목이 5,5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쭉 하락했고 지금 1,500원에 와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 역배열이었어요. 그죠? 고점 5,500원을 찍고 계속 역배열이었단 말이죠. 그 역배열일 때는 장기 이평선, 이 장기 이평선이 역배열로 돌아서면서 중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모두 그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래로 들어왔을 때 몇 가지 신호를 보이게 되는데, 이 큰 장기 이평선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급격히 장기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완만해지고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구간도 보이시죠? 이 구간도 보시면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을 어느 정도 돌려내면서, 그리고 몇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장기 이평선을 각도를 완만하게 서서히 돌리는 과정에서 단기 이평선들도 당연히 수렴을 하고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돌아서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단기 이평선들이. 그러면서 다음 시그널은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거래량들이 그리고 또 단기 이평선 역배열에서 수렴을 하고, 여기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고 또 거래량과 함께 양봉.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단기, 스윙도 단기로 하고 단타 매매를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재무제표도 유보율만 거의 보는 편입니다. 당장 망하지 않는 회사,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차트상 바닥을 잡고 돌려내고 있는 과정에서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가끔씩 매매한 종목을 올릴 때 보시면 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틀어나가는 단계의 종목들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상단 구간에서, 그러니까 바닥부터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비중을 많이 안 넣습니다. 가끔 너무 매매할 게 없어서 이제 일봉상 고점 지역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워낙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나서의 그 등락이라는 것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큰 비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1차, 2차 상승 정도, 1차, 2차 상승 정도, 요 구간까지만 거의 매매를 하고 그 뒤로는 비중 있게 매매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다 그 이후에 역배열이라는 그 이유, 역배열의 원리, 그리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안전한 구간에서만 스윙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역배열에서 이런 신호, 이상한 움직임, 왜 누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누가 사냐 이거죠. 누가. 이렇게 이 보시면 일부러 좀 진하게 해놨습니다. 아니, 역배열로 완전히 하락 추세에 꺾여 있는데 누가 이 바닥을 잡고 누가 상승을 이렇게 시키냐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평선을 돌리는 과정, 바닥을 잡는 과정, 거래량, 이런 구간을 유심 있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이렇게 좀 크게 나왔어요. 제법 크게 나왔는데 3,500원까지. 그렇지만 이 과정을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속을 보자고요. 이 속을. 네, 이 속에서는 거래할 구간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리고 평단가를 높게 사지만 않으면, 평단가를 맞춰 놓기만 하면 수익 구간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스윙으로 모으면서 수익 구간이 나오거나,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오면, 일봉상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분봉에서 잡는 거죠. 분봉에서. 키움증권 기준으로요, 이거 연속조에 이 버튼 누르시면 지나간 차트를 길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0분 단위로 놓고 이렇게 보고, 뭐 60분 단위로 놓고 이렇게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분봉에도 다 나옵니다. 분봉에도 같은 원리로 이 개념을 한번 크게 숙지하고 크게 매매 적용을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나와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이제 무리하게 타점을 잡아서 매매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역배열 구간을 유심 있게 살피다가 역배열에서 틀어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틀어나오는 구간.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단기 이평선에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려내는 과정, 이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먹을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배열에서 타점 기가 막히게 잡아서 낙폭 잡아서 먹는 스타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디가 바닥일지도 모르고, 뭐 이평선 이 괴리율을 통해서 뭐 하는 방식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안 맞았어요. 저랑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런 과정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 단계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이 단계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각도가 점점 바뀌어요. 점점. 장기 이평선. 역배열은 결국 장기 이평선이 하향 추세라는 거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당연히 캔들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요,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까지 수렴하는 과정이 생겨요. 네. 여기서 더 좋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뿡뿡 이제 올라와주면 좋겠죠. 그러면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매매해 볼 수 있겠죠. 뭔지 아시겠죠? 구정 연휴가 끝나고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부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숙지를 하시면, 여기도 이제 나오죠. 여기도 이분. 그러니까 지금은 지나간 차트가 아니잖아요. 현재 진행형인 과정이잖아요. 보시면 틀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원리를 보시자고요. 원리를. 일봉상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 기준에 조금 못 미쳐요. 저는 이 점선 있잖아요. 여기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이 이제 이 거래대금 세팅해 놨는데 500억입니다. 500억. 저는 한 500억 정도 양봉이 이상 터져주면 신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300억이면 제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니까 다른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하게 되더라도 비중을 좀 낮춘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확률상의 문제라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 기준에서는 그래도 양봉에서 한 300억은 너끈이 터지고 500억을 넘어서야 한 600억, 700억, 1000억 막 이렇게 쭉쭉 터져주면 훨씬 좋은데 거기에는 약간 못 미쳐서 좀 아쉽다. 하지만 매매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신에 뒷구간에서 보면 평상시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죠?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단타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아주 루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조건에는 성립하는 몇 개가 있더라.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거래량이 이게 만약에 들어온 돈이 왔다면 지금 대성 파인텍은 정치 관련해서 테마도 약간 끼고 있고 그리고 방탄 관련돼서 움직인 적도 있던 종목인데 방탄은 그래도 LB세미콘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B세미콘 그리고 뭐 DPC 이런 정도가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재료를 생각하기보다는 분석적으로 차트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차트쟁입니다. 이렇게 300억 조금 넘는 320억 정도 330억 정도 터졌고 이제 앞으로 다음 거래일에 기존의 평균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줘야겠죠. 그래도 뭐 100억 언더 그 100억 언저리 100억 오바 이 정도 선 그 정도는 좀 터져줘야 이 거래량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구간 역배열을 다시 한 번 더 틀어내려는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 양봉을 좀 지켜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언뜻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단타 잘하는 법 해서 양봉 세울놈 딱 잡기 2편이잖아요. 4만 조회수가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전 단계 얘기입니다. 전 단계 얘기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이 단타 잘하는 법 2편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스윙 단타 이것을 알아요. 수익 이 부분에서도 역배열을 언뜻 언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한 거니까요. 심도 있게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맹신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어느 정도 몇 가지 시그널이 보이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네. 그리고 월봉도 봐주고 주봉도 봐주고 하거든요.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주봉상 장기 이평선 그리고 여기 60선 있잖아요. 60선도 이렇게 하락 추세. 이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 뽕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수렴을 하고 갈지 지하실을 한 번 더 내려갈지 살짝 한 요정도 구간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정말 이평선 완전히 지금 돌려내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애매해요. 그죠? 한 고점 찍고 한 3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수렴을 좀 더 하고 우상향으로 만들어낼지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제법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스윙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툭툭 먹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중장기 이상 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 재무제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유보율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재무가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낮아요. 그죠? 많이 낮고 정치 테마주로 편승되고 있는 분위기도 보여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대성 파인텍으로 설명했다고 막 이거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절대 이거 종목 추천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차트 얘기한 겁니다. 딴 거 다 돌려보시면 이거 대충 돌려볼게요. 일봉 돌려볼게요. 이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냥 이렇게 툭툭 돌려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 보시면 그죠? 역배열 돌려내고 지하실 돌려내고 지하실 돌려내고 우상향 한번 수렴 뻥 그리고 역배열 급격히 또 돌려냈죠. 네. 근데 이것도
로체 시스템.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예, 거래량이 너무 없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래량이 너무 없긴 하네요. 중간중간 500억씩 터져주긴 하는데, 너무 뜬금포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게 시간 조정 많이 거쳤죠. 두산중공업, 네, 아가방 컴퍼니 다 똑같아요. 보면 이게 주가의 원리예요. 원리, 차트의 원리. 예, 똑같아요. 예. 이 과정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 추천하니까 종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네, 이것도 보시면 그죠? 돌려내고, 그죠? 똑같죠? 네,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크게 물리는 일이 스윙으로 들어가도 좀 드뭅니다. 네, 거의 수익과 약손실, 약수익 아니면 슈팅 구간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스윙하기에도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적으로 보세요.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크게 도움이 되시고 어느 순간 머리에 딱 박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매매 적용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